네,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에 109GWh 규모의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32년까지 10조 이상으로 현재 추정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포드와 109GWh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일 수 있을 만한 계약이고,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마지막 5년에는 34GWh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추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볼 것 같고, 현재 튀르키 앙카라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가지고 기존 생산 공장에서 물량을 공급을 하고, 합작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공장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합작사에 관련된 소식도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주 경쟁력 강화하고 폴란드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부분. 현재 전기 상용차 시장은 수익성은 높으나 승용차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차도 GM이랑 계약을 현재 동맹을 맺은 이유도 G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픽업 트럭이나 이런 장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내 차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상용차 부분이.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기존에 이제 개인 고객들이 쓰는 리테일 차량들, 뭐 세단이나 SUV,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만들고, 서로 이런 부분들, 만약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여기 픽업 트럭 붙여서 또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기업과 협업으로 해서 좋은 내용들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중요한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데 좋은 그런 장점들이 됩니다. 지금도 헝가리 공장이랑 튀르키예 공장이랑 폴란드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내용도 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도 다중바닥 만들고 시세 보여주고 한 번에 반등 보여주고, 그 이후에 계속 오랜 기간 눌리다가 이번에 정말 최저점 찍고 나서 의미 있는 반등까지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으니 이쪽 매물도 소화하고 차익 실현 매물도 소화해야 되죠. 출회되는 매물이 적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중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만 버텨준다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것 같고, 혹여나 더 빠지게 된다면 더 찍고 갈 수 있을 확률.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한 번 더 눌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정도 그 섹터나 일정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갈 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이제 나라 M&D를 좀 필수적으로 봐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나라 M&D는 그냥 LG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도 생긴 게 LG전자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스핀오프해서 LG전자 관련된, LG그룹에 관련된 금형이나 금형설비, 금형부품 제작들을 주로 했었고, LG 말고도 하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도 LG의 지분이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한다 하더라도 나라 M&D 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종목이 시총 700억대인데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꾸준하게 성장하면서도 현재 시총 700억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M&D도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한번.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내려오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라 M&D는 그에 비하면 현재 반등폭이 좀 적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래량 붙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거래량을 너무 큰 기대감 가져간다기보다 이제 바닥 확인은 끝났구나. 아까 실적 보셨죠? 계속 최상최대 실적 랠리 이어질 수 있고, 이제 상승에 대한 힘이 점점 더 붙고 있어요. 탄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팩이나 전기차 ESS 관련돼서 금형이나 사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나라 엠텍입니다. 나라 엠텍이 자회사고, 또 해외 법인도 두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부분 바닥권에서 보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20일 정도 남았죠. 해리스랑 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계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누가 승기를 잡든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 보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이랑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예측이 또 뭐냐면, 해리스는 지금의 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부통령으로서 그동안 바이든이 했었던 정책들을 좀 고려해보면 될 거고, 트럼프 기준으로는 과거에 전 대통령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에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뭡니까? 바로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된 법안이고, 한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에너지 완보,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지원을 해줬고, 북미권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최대 $7,5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북미 시장에 우리가 전기차나 배터리가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 중국 배터리를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의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IRA가 폐지될 가능성이 또 있어서 굉장히 또 전기차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폴리마켓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일렉션 포캐스트 예측을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합주들까지도 지금 현재 트럼프 딱 봐도 빨간 지도가 훨씬 많죠. 여기에 주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우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여기 경합이 현재 여기 두 곳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가 지금 나머지 경합주들 싹 쓰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으로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지지율 차이가 단순하게 뭐 5%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까지도 폴리마켓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종목주들 지금은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CEO입니다. 테슬라가 CEO가 사실 전기차지 않습니까? 전기차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미국 전기차 1위인데, 전기차 기업이면 사실 바이든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바이든을 지원해야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이 테슬라를 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또 테슬라를 초청하는 행사에 테슬라 제외한 회사들만 초청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 정치적인 좀 분쟁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 트럼프 연설할 때 머스크가 가서 연설도 지지해주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1천억 원을 쏴줍니다. 그래서 슈퍼팩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다가 현재 1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트럼프가 있죠. 여기 일론 머스크가 막 옆에서 점프도 하고 아주 재롱을 피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IRA가 폐지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지 못했죠. 뭐 작년부터 계속 빠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무상증자 이후에도 지금 현재 좋지 못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제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큰 기대감,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공개할 때 로보밴을 공개하면서 단순하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 다 먹겠다 이게 아니라 현재 내연기관까지 자동차 시장을 다 먹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두고 있고, 그 뒤에는 대중교통까지 다 먹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큰 그림을 그렸던 거는 항상 다 이뤄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를 보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여나 안 된다 하더라도 IRA가 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LNF나 이런 뭐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테슬라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HL 만도, 한라만도죠. 한라만도. 여기가 지금 현재 시총이 1.8천억인데 HL홀딩스, 과거 이제 한라홀딩스 지분 다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아직 그래도 대주주 그 현대, 예전에는 이제 현대 그 계열이잖아요. 현대 가문인데 뭐 크게 막 그 지분이 많이 희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핵심 계열사로서 HL 만도를 저는 탑픽으로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1.8천억짜리 종목이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현재 PER로 보더라도 내년부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한 자릿대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익 드리블가 걸리는 애인데 사실 올해 지지부진해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지지부진하던 거를 뒤집으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이평선 돌파하면서 현재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딱 이제 한번 켜졌습니다. 시세 타고 랠리 만들면 구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자, 2020년 최고를 찍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저렴한 시기이고 이때보다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뭐 사상 최고 실적을 찍는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2배는 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HL만도 완성차 부품 업체인데요. 중국과의 관련성이 있고 중국에서 테슬라랑 니오, 길리 같은 이런 유명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특히나 테슬라향 매출이 굉장히 높고 중국 테슬라는 테슬라 쪽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니오도 지금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품으로서 실적주로서 먼저 HL 만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빛 레이저. 한필 레이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밸류체인도 가져가고 삼성 SDI와 SK온 같은 그런 기업들도 전부 다 밸류체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은 어디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은 레이저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방금 국내 3사들에 다 납품이 들어가고 LG엔솔의 4680 시리즈로는 이제 그 테슬라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벤츠 수주도 받아서 앞으로 그쪽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필 레이저는 개인적인 이 개별적으로도 그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레이저 제조 장비, 우리 전기차 할 때도 자동차를 만들 때도 레이저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바닥권에서 모아 가신다면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실적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배터리 업계의 광물 부담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키로 위안으로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내용. 이게 원래 왜 원재료가 비싸지는데 왜 이게 어떻게 완제품 기업 혹은 소재 기업, 부품 기업에게 좋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리튬 니켈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실적 급감, 기속적으로 이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니켈 가격도 역시나 8, 9월 후반대에서 이렇게 가격 해가지고 달러 회복한 게 3개월 만이다. 지금 3개월 만에 반등이 나온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판가 연동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광물 가격이 떨어지면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평균 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줄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죠. 그리고 배터리가 한참 잘 나갈 때 리튬과 니켈을 사재기를 해놨습니다. 네, 사재기를 해놔서 이게 수급에 잘 맞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싸게 산 리튬과 니켈로 현재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튬 니켈 광물의 회복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매수했던 리튬 니켈의 가격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도 매수를 하니까 최근에도 매수한 가격 대비 3개월 전에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판가는 좋게 팔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이 맞게 되면은 2차 전지 시장에 훈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방금 리튬 니켈과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가 뭐 포스코퓨처엠도 있지만 LNF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이런 양극재의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고단가 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싸게 샀던 재고를 연내 소진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물 가격 반등하고 있고 저렴할 때부터 샀던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제 수급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판가가 제대로 나오고 실적도 제대로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계약 구조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리스크를 계약 구조 비정을 바꾸겠다. 그래서 어떤 그 법적인 그런 조치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의존도가 워낙 높죠. 고객사가 전기차가 안 팔리면 전기차 주문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럽과 북미 전기차 시장의 강자들 중국 물량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유럽 북미 물량을 꾸준하게 늘린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 제품 라인업에 대한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양극재도 하이니켈로 프리미엄으로 판가가 훨씬 더 좋은 제품 팔고,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 LS그룹이랑 손잡고 전고체 사업도 하고, 국내 자본 100% 기업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전고체 리사이클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더 비싸게, 뭐 그 외에도 ESS나 이제 전기차 선박 같은 것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요 두 가지 하이니켈 양극재와 전고체 요건 진행하는 거고, 리사이클링까지는 확실히 기대해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NF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가장 깔끔하죠. 2020년 때부터 계속 올라갔고 워낙 잘 되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 유상증자를 했죠. 이렇게 정말 슈퍼사이클 기업은요,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때려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수급, 수주잔고가 넘쳐나고 이런 애들은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LNF 실적 어때요? 시총 3.8조거든요. 계속 적자입니다. 이 적자가 언제 이겨낼지 몰라요. 연간으로 보면은 딱 2년간 너무 힘들었던 거고, 이때 유증을 찍어도 계속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렇게 탄탄한 실적이 받쳐줬고 매출도 어마무시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히 내년부터는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고, 내후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때 뭘 해야 돼요? 지금 북미권, 유럽권 진출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기존의 양극재 계약 개선하고 양극재 단가 더 비싼 하이니켈 양극재 팔아야겠죠. 그걸 한다라는 게 어딥니까? 바로 LNF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주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유럽 시장 상반기의 유럽차 전기차 점유율이 12.5%, 판매량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일부 반등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71만 대구의 점유율 12%,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폭 늘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1.3% 늘어났다. 12.5%고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지역들 기준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 50%, 117%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유럽의 전기차 직격탄은 독일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보조금 중단 여파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프랑스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고금리 시기에 이제 캐즘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 외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나 늘어나서 전체 시장의 점유율 29.5%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사실상 전기차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는 이 부분은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판매량 반토막 나고, 이제 벨기에는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그냥 차라리 그냥 전기차를 타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토막 나고 주요 지역도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그 유럽의 전기차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조금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뭐 국제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사실 전기차는 중국이 많이 치솟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속도를 줄이고 있죠. 중국이 사실 영끌에서 이 전기차를 투자하고 시장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1, 2년만 딜레이를 시키면 중국이 사실 시장을 장악하면서 돈을 벌면서 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피치를 빡 올리다가 지금 딱 중단하고 늦췄어요. 그러면 미국 유럽의 판단으로는 중국이 조금만 더 이렇게 더 투자하고 하면은 조만간 이제 어쨌든 고금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거다. 무너지면 몇 개 스크랩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시장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금 줄이면서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생산도 줄어드니까 수요가 물론 더 증가한다고 할지언정 또 단기적으로 막 유럽이 막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주목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년에 탄소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기차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탄소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지금 에너지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재도입하겠다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탄소 규제가 심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캐즘을 극복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2030년은 1990년 대비해서 55%를 감축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93km당 93g 이하로 낮추는 규제를 이제 116g으로 이렇게 이행한다라고 합니다. 강화하게 되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경매로 전환을 해서 각 제조업체는 경매를 통해서 배출권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배출권의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해야지만 또 이 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또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또 아예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타점에 보조금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렇게 캐즘을 틈새 공략해가지고 유럽 공략을 가속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구동 시스템 공장을 유럽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에 전진기지 마련하고요. 3,500억 투입을 하고 체코, 스페인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유럽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스페인에 이은 세 번째 전동화 거점이고 PE 시스템, 전기차 구동 시스템 생산 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구동 시스템은 전기 모터, 인버터, 감속기 같은 이런 전기차 구동 장치를 포함돼서 통합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엔진과 변속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준으로는 그렇다. 인버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아,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제규어, 글로벌 랜드로버나 이런 글로벌 완성차 기지가 있는 슬로바키아가 이쪽에 이제 단지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유럽은 중국에 이어 아직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캐즘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에 납품하게 되면 폭스바겐은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이기 때문에 BSA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이런 틈새 공략으로 어차피 큰 시장 유럽을 공략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산 전기 기아차가 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생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동화 부품을 짓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유럽 첫 기아의 전기차도 역시나 완성차도 생산을 하면서 확실하게 그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차 그룹은 유럽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이에 관련된 종목들 같이 봐야겠죠. 일단은 관련주 보기 전에 현대차랑 기아차를 먼저 볼 거고요. 현대차가 지금 주가로서는 주요 이평선 이탈하면서 빠져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 뭐 이평선 이탈하고 나서 번지점프 할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낮게 깔린 저점들 요 정도 자리들에서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가 뭐 나쁘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반적으로 시장 투심이 많이 좀 꺾였기 때문에 시장 연동형 수준의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저점 낮춰서 또 그 다음 대응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대차 실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15조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실적으로 보나 크게 두려울 건 없다. 다만 이제 그동안 현대차 상승을 주도했던 실적의 큰 상승,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았을 때만 해도 PER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때도 영업이익 6억 나왔을 때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PR이 5배, 4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지금 4배 사실 엄청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점 낮추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그 인도 IPO가 최대어로 터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재료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수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기아차는 현대보다 훨씬 더 저평가 종목이에요. 뭐 이 부분은 PER로 보면 더 나오죠. 얘는 3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기아도 여전히 좋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수급이 현재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 그룹사들 전반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랑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장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현대차 그룹 대표 종목들은 빠지지만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강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첫 PE, 파워 일렉트릭 전동화 시스템 공장을 만들고 또 기아차도 유럽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직접 슬로바키아 가서 공장 신축에 대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룹사 전체적으로는 좀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동화 시스템 쪽은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에 따라서 부품 생산 공장도 만들고 완성차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류가 필요하겠죠. 그럼 현대글로비스도 당연하겠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룹사가 무너지면 사실 얘네도 빠져야 되는데 얘네는 오히려 추세가 크죠. 그럼 그룹이 조금 더 개선되면은 얘네는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소형주 하나 또 같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사명이 바뀐 SJG 세종. 이 종목 시총 1000억대 종목이죠. 과거 이제 세종공업 이런 종목인데 주봉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사실 현대차 이런 종목이 그 대표 종목들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자체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SJG 세종, 그러니까 세종그룹의 전기차용 BMA를 배터리용 BMA 부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작하고 생산업체로 선정이 돼서 컨소시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유럽 쪽 소식만 계속 들려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으로 가게 됐을 때 전기차 종목들 나쁘지 않을 거고요. 트럼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의무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SG 세종이 나쁘지 않은 게 전기차 의무제는 폐지할지언정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도 그 전기차 BMA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전기차도 수혜 볼 수 있고 하이브리드도 수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SJG 세종이 아까 저 유럽 쪽도 하이브리드 물량은 늘어났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빠졌지만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물량은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럼 양수 겸장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SJG 세종이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실적까지 얹으면 분기 실적까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시총 1300억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배터리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용량도 훨씬 더 커져야 돼요. 한 번에 1000km씩 가야지만이 자율주행의 제대로 된 시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시총 1000억대 중반에 있고요. 매출이 내년부터 4배 증가하고 내년부터 첫 번째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을 원년입니다.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흑자 전환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현재 주가가 상장가 공모가 부근에 현재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점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이 또 좋은 이유가 악천 후 모든 상황 적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경우에도 기존의 자율주행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차세대 기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미국의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아이들 굉장히 미국에서 더더욱 깐깐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분야에서 깐깐한 기술력으로 통과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테슬라나 현대 오늘 계속 말씀드렸죠. GM까지 레퍼런스로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현대는 GM과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이 종목은 미래 성장 동력이 훌륭하고 미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1차 목표가는 300%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에 발악권에서 큰 수혜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로보택시 황제주 30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이 번호로 황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